1950년대 일본의 경제는 한국 전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이 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일본은 이제 막 그 충격에서 벗어나 범국민적인 국가 재건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었다. 일본 자민당이 결성됐고 텔레비전 방송국도 하나둘 개국을 서둘렀다. 바로 그러한 때 도쿄의 스모 전용 체육관 고쿠기칸에서 한 프로레슬링 경기가 열렸다. 역도상과 유도 선수 출신의 기무라가 한조가 돼 미국의 샤프 형제와 대결을 벌이는 경기였다. 기무라가 먼저 링에 올랐다. 과연 덩치 큰 샤프 형제를 이길 수 있을까? 거리 곳곳에 설치된 가두 TV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하지만 기무라는 처음부터 수세에 몰렸다. 경기가 시작된 지 25분. 결국 첫 판은 샤프 형제의 승리로 끝났다. 드디어 역도산의 차례였다. 링 중앙으로 돌진한 역도산은 벤 샤프를 순식간에 들어올려 내리꽂았다. 충격을 이기지 못한 벤이 동생 마이크와 교대했다. 그러나 역도산은 틈을 주지 않고 마이크를 공격했다. 일본 사람들은 역도산의 활약에 열광했다. 수직으로 내리꽂는 역도산의 당수에 마침내 미국인 선수가 비틀거렸다. 역도산이 일본 최고의 영웅이 되는 순간이었다. そしてその頃は日本ではあんまりテレビもなかったですけどね、テレビが普及していなかったんだけども、NHK のテレビで放送されて、もう街頭テレビって日本で言ったんですけどね、この新橋の駅の前の広場とかね、そういうところにものすごい人が集まって、もうそれはもう熱狂してもう大変でしたね。その頃は私はまだ学生で、やっぱり街頭テレビ見て、うちにテレビはないですから、まあ、そういう広場の行ってテレビを見て、もう行けってこれやってましたよ。 역도산의 활약에 힘입어 일본 열도는 삽시간에 프로레슬링 열풍 속으로 빨려들었다. 기무라의 패배로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지만 역도산은 영웅이 됐다. 역도산이 등장하는 경기마다 그의 활약을 보려는 관중들로 안표가 날개 돋친 듯 팔렸다. 블러쉬와의 경기에서 역도산의 이마에 피가 흘렀다. 블러쉬가 물어뜯은 것이었다. 일본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TV로 경기를 지켜보다 놀라서 사망한 노인들도 있었다. 역도산은 일본인들의 삶의 일부가 됐다. 그가 나오는 경기를 보기 위해 일본 국민들은 TV를 앞다퉈 구입했고, 이로 인해 일본 전역에 텔레비전이 빠르게 보급됐다. 역도산에게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그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비밀에 붙여졌다. 僕はね、力道山からもう本当にプロテスタントになって半年ぐらいの時に話聞いたこと、それはもう聞きましたよ。周りの他の会社の記者たちもみんな知ってたんですかね。半分半分ぐらいでしょうね。 미국에게 무조건 항복했던 일본의 열등감을 순식간에 날려준 역도산. 일본 사람들에게 역도산은 그들의 희망이자 정의의 사도였다. 当時あんたもう日本がなんかこう全ての面でね、こううちどうされてたような時代でしょ。それをなんか外人相手にバッタバッタバッタバッタやっつけたしね、それは見てて爽快でしたよ。そんなに決して外人に比べると体格がいいタイプでもなかったしね。それだけになんか
もうその当時はもう本当に神様みたいな存在じゃなか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小学生の頃からこういう街頭テレビでよく見てましたから、やっぱり日本人のなんですかね、戦後のこう力強さというかこう復興のね、そういう戦争に負けたその後立ち上がった、それを非常に力道山さん励ましてくれましたね。 역도사는 일본 어린이들의 우상이었다. 近頃子どもたちの間でプロレス遊びが大変に流行っております。すっかり力道山気取りで飛び蹴りや空手チョップの連発です。 겁없이 역도산 흉내를 내는 아이들 때문에 역도산이 TV에 출연해 말려야 할 정도였다. プロレスラーはこれだけ鍛えるからこそですね、毎日打ったり蹴ったり殴ったり激しいことができるんで、また少年はまだ体も柔らかいしですね、もう絶対に、このプロレスリングの真似をしたらいけないと私思うんです。もう絶対にやめてもらいたいんです。 일본의 영웅 역도산이 한국 출신이라는 사실이 일본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된 것은 그가 세상을 뜬 지 20년이 지난 후였다. 샤프 형제와의 대결이 있은 지 그로부터 반세기. 지금도 역도산은 일본인들에게 신화와 같은 존재다. 그리고 그들에게 역도산은 여전히 제일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 역도산으로 남아있다. 역도산이 나고 자란 고향은 함경남도 용운면. 역도산은 1925년 용운면의 한학자 집안에서 삼형제의 막내로 태어났다. 타고난 큰 몸집과 힘 덕분에 역도산은 소년 시절부터 고향에서 씨름 선수로 이름을 떨쳤다. 그의 한국 이름은 김신락. 씨름 대회 상품으로 내걸린 황소는 언제나 김신락 형제의 차지였다. 김신락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것도 형과 함께 출전한 씨름 대회가 계기가 됐다. 그의 실력을 눈여겨본 일본인 순사 모모다가 스모 선수로 키워주겠다며 일본행을 권유했다. 스모 선수만 되면 두 형이 징용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의 일본행을 막기 위해 서둘러 결혼을 시켰다. 그러나 그는 신혼 첫날 밤 현해탄을 건넜다. 가족 몰래 집을 뛰쳐나온 것이었다. 형들의 징용도 면제받고 스모 선수로 성공할 수도 있다는 믿음으로 선택한 일본행. 그러나 일본에 도착해 그가 처음 한 일은 스모 도장을 청소하는 일 같은 허드렛 일이었다. 낮에는 선배들이 모래판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의 연습 시간은 늘 한밤중이었다. 모두들 잠든 시간 남몰래 하는 연습. 선배들에게 들켜 몽둥이로 맞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챔피언이 되겠다는 다짐 하나로 모든 것을 참고 견뎠다. 그 결과 역도산이란 별명이 붙여졌고 선수 데뷔 1년 만에 후배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올랐다. 稽古の内容ですよ。稽古は本当にだから厳しかったっていうことをもうよう泣きましたよ。もう稽古もやってるうちはもう汗がどんどん出るんだけどもね、もう汗が出ないでね、本当にもう潮が吹いてるみたいなもんだった。それでもってね、もういいっていうことをもう絶対に言わない人だったからね。だから私はね、なんとかしてやっぱこっちももう本当にもう疲れてるし力もなくなってるし、それでもってすねね、足のこのすねをこうガガーッとかじったことあるんですよ。言っとったね、プロレスやってる時ほとんどもうタイツ履いておったでしょ、あの人は。俺はなんでこれ履いてるか知ってるかって。お前に噛まれたから傷があるからみっともないからタイツ履いてやってるんだなって言っとったよ。 역도사는 자신에게도 엄격했다.
これは回し力道山できる回しです。 시중을 들었던 사카이 쇼이치에게 역도산이 물려준 스모 삿바. これがね実質ですよ。こういうものはね絶対私も書きたがるんですよね。業者さんも書かないんです。これ直筆でそれで自分で怪我のないように祈っているんですから。 챔피언을 목표로 달리는 역도사는 스모 선수들 사이에서 지독한 연습벌레로 통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역도산의 꿈은 곧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다. 스모 선수들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일본 스모 협회. 스모 선수 시절 역도산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보관돼 있다. これが力道山の、昭和23年の5月場所に、8勝3敗という好成績で次の場所東の小結に昇格です。 1949년 역도사는 마침내 세키와케로 승격했다. 스모 서열 2위에 오른 것이다. 그런데 정상의 자리를 눈앞에 둔 1950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스모를 그만두겠다는 비장한 결의였다.髪の毛切ったっていうのはもう相撲取りがもう最悪ですよね。相撲髪の毛切ったら相撲取れないんですからそれを切ってしまったんですよね。 역도산의 돌연한 은퇴 선언에 갖가지 소문이 나돌았다. 하지만 역도산이 그 진실을 밝힌 것은 그로부터 12년 후. 역도산은 그의 자서전에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 일본의 스모는 매년 기록을 분석해 동과 서로 나누어 순위를 정한다. 그런데 동이 서보다 격이 높다. 역도사는 스모 협회가 그를 동에서 서로 옮긴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いや差別は頃はあったと思いますよ。陸さんはそういうことは言わないけどね。でもやっぱり苦しい時期は随分あったと思う。それを乗り越えてあそこまで行ったんですからね。まんまいけば陸さん横綱になったと僕は思いますよ。力道山の相撲を随分見てますからね。 역도산이 스모를 은퇴한 1950년은 일본의 제일 한국인 정책이 제도화된 시기였다. 해방 후 귀국하지 않고 일본에 남은 한국인은 60여만 명. 당시 제일 한국인 귀환 정책을 추진 중이던 미 점령군 사령부는 귀국하지 않은 제일 한국인은 필요에 따라서는 적국민, 즉 일본인으로 취급한다는 입장이었다. 그 틈을 이용해 요시다 내각이 발빠르게 움직였다. 제일 한국인들이 일본 사회의 불안을 불러일으킨다고 미군정을 설득해 강제로 한인들을 한국으로 추방하려고 했다.だから非常にその時の情勢によって曖昧なんです。ある時には解放国民であり、ある時には日本国民であるというそういう状況だったですね。でそれをその日本政府は朝鮮人日本政府は間接支配ですからね。アメリカが直接支配じゃなくて日本政府が行政権を持ってますから、日本政府はその曖昧な基準を利用して、
自分たちが持っている朝鮮人に対する認識、朝鮮人は共産党であり、彼らは暴れ者であり闇ばっかりやってる犯罪者が多いというようなね、こういうことを米軍にしょっちゅうこうつつくわけです。 당시 제1한국인들은 일본에 온 지 오래되어 한국에 더 이상 돌아갈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이런 제1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인식은 중의원 의사속 기록에 그대로 남아있다. (1947년) 일본 정부는 마침내 제1한국인들의 일본 국적을 박탈하고 외국인으로 취급한다고 발표했다. 外国人登録令、ね、これはだからそこには外国人にしてしまえばもう日本の国内法をすべてそれ適用しなくてよろしい、いつでも自由に追い出せる、ね、差別だって勝手だということになるわけですよ。だから基本的なものはこの時にもできてるわけです。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미군정에서 벗어난 1951년 일본은 충성을 약속하는 제1한국인에 한해 귀화를 허용하는 한편 외국인 등록법을 이용해 제1한국인에 대해 지문 날인을 강요했다. 차별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이다. 특히 역도산이 활동하던 스모게는 일본 내에서도 보수적인 세계로 정평이 나 있다. 역도산은 그들에게 이방인일 수밖에 없었다. けれどもね、我々の耳に入ってきたんでも日本人でなければ日本の国技であるから、外国から来た人に横綱はなれないだろうということはよく僕らの耳にも入ってましたね、本当はね。やっぱりそういうことも自分じゃいろいろ考えたんじゃないかと思う。 주위 사람들 대부분이 역도산이 한국인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아무리 실력을 쌓는다 해도 역도산이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었다. 稽古だけはしたね。だって70人も80人も二所酒ばかりいるんだから。一人漫才でやってりゃぶっ殺されるような騒ぎになるから。だからみんな静かだったんですよ。そうだけどいじめられる時は少年です。 純粋な日本人じゃないやつは横綱になれない。もちろん朝鮮人が横綱になるなんて言えない。 결국 정상의 자리를 눈앞에 둔 채 역도사는 스모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은퇴한 후 공사판을 전전하며 술로 세월을 보내던 역도사는 그해 11월 오무라시로 향했다. 그를 일본으로 데려온 모모다 순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그리고 모모다 순사를 만난 바로 그날 역도사는 자신의 이름을 모모다 미스히로로 바꿔 모모다 순사의 아들이 됐다. 1954년 11월 26일 일본 열도가 술렁거렸다. 기무라가 역도산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역도산과 한조를 이루어 샤프 형제와 대결을 벌였던 기무라였다. 프로레슬링을 시호로 몰아세우는 기무라를 그냥 둘 수 없었다.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도산은 기무라의 도전을 받아들였다. 경기 당일 도쿄의 고쿠기카는 2만이 넘는 관중들로 발디딜 틈조차 없었다. 相撲の、スターだった力道山と柔道の神様の木村が戦うということで、いわゆる柔道対相撲というそういうこの目線で見ましたね。だから日本人がもう熱狂したんですけどね。ただ人気は力道山。
ただ木村というのもまだその実力神格化されてますからね。だからこれは本当にもう真剣で、もう両者はもう本当にセメントでぶつかり合ったらですね、ちょっとひょっとしたら木村が一本背負いで投げてですね、それで力道山を寝技で締め落とすんじゃないかという見方をした人もかなりいましたよね。木村が선제 공격에 나섰다. 見事に力道山の巨体をリング上に投げ飛ばしました。力道得意の 역도산의 반격이 시작됐다. 一番鮮やかに決まりました。 그런데 기무라가 역도산의 급소를 걷어찼다. 반칙이었다. この時一瞬木村力道山の下腹部を蹴りましたので、力道山大いに奮撃。俄然リング上は殺気を追いつ、力道山は木村をコーナーに追い詰めて 역도산의 공격은 잔혹해 보일 정도로 멈추지 않았다. 예전의 역도산이 아니었다. 무참하게 쓰러진 기무라. 역도산의 완승이었다. 주심의 카운터다운이 시작됐지만 기무라는 일어나지 못했다. 역도산에게 기무라와의 대결은 거대한 일본과의 싸움이었다. 일본의 영웅 역도산. 그러나 그는 일본 스포츠계에서 늘 이방인일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그를 후원해온 니따도 역도산을 제거하려고 나섰다. 니따는 스모 챔피언을 지낸 아즈마 후지를 프로레슬러로 데뷔시켰다. 역도산을 밀어내기 위한 방안이었다. でまあ確かに新田さんと永田さんの言うことを力道山が聞かなくなったということはありますよね。だからただそれで東富士をプロレス界へ引っ張ってで力道山潰そうとしたというそういうのはもしかしたらやっぱりあったかもしれないです、そういう感情がね。 스모 황제 아즈마 후지의 프로레슬러 데뷔. 일본인들의 관심은 역도산에서 아즈마 후지로 옮겨갔다. 그런데 기회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다. 1955년 여름 리그에서 멕시코의 거구 오르테가와 아즈마 후지가 맞붙게 된 것이다. 벨이 울리자마자 오르테가는 아즈마 후지를 코너로 몰아붙여 목을 껴안은 채 주먹으로 강타했다. 일본 스모의 영웅 아즈마 후지는 순식간에 피범벅이 된 채 허우적거렸다. 아즈마 후지가 실신 직전에 이른 바로 그때 역도산이 링 위로 튀어올랐다. 오르테가의 팔이 꺾이는 순간 경기장은 역도산을 외치는 함성으로 뒤덮였다.それはただそういうふうに計画された演出だったかどうかっていうのはこれは分かりません。ただやっぱり東富士がとにかくオルテガに歯が立たなかったというのは事実ですよね。ですからコテンパンにやられてですね、でやっぱり力道山が飛び込んで空手チョップでオルテガを倒したということ、これがもしそういうことが力道山が計算の上でやったとしたらこれもやっぱり天才ですよね。それから試合とだんだん工業の実験が力道山の手に移っていったというそういうのは事実としてありますよね。 역도산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 싸웠고 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空手で覚えた空手じゃなくて自分流の空手で編み出した空手でね、
だから力さんの手見るともうこことここはものすごいですよ。もうガラスでも何台叩いたって平気なくらいもう固まってますからね。棍棒でも石でも引っ叩いたって平気ですよ。有名なのはアメリカの警察の棒あるでしょ、警棒。あれを空手で割ったんですよ。あれ割った人って僕聞いたことないです。僕らもやって真似してやってみたけど、とんでもね手が上弾いちゃうだけでね、全然あんなもの折れるもんじゃないです。あれ割ったんですよ、力さん。제일 한국인 역도산에게 일본은 언제나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이었다. これは父のガウンですね. 역도산의 아들이 간직해온 화려한 가운. 이 가운에는 피 흘리며 싸워온 역도산의 흔적이 남아있다. でここら辺がやっぱり父が使ってる時にこのシミがあるんですけど、これは多分父の血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けどね。だからこれ全然洗いもできないんです。 시합 끝나고 나서 피. 역도산에게 일본의 현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식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教育自体は勉強もそうなんですが、もちろんその人間その勉強とそれから運動両方を強くなければいけない、よくでき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その勉強に関しても常にその勉強をしっかりやりなさいということを言われた。それと運動に関しては実践で常に鍛えるというか、泳ぎとかそういうものを含めてね、泳ぎでも要するに深いプールの真ん中に落としてで覚えさせると、落として要するに溺れた時にまた父が入ってきて助け出してしばらく丘へ上げといて、また乾いた時に放り投げるというような形を繰り返しながら。 1957년 역도사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제자를 만났다. 프로레슬러를 꿈꾸며 현해탄을 건너와 불법 체류자로 수감돼 있던 김일이었다. 사무소로 데리러 오셨던가요? 예. 직접 오셨어요?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고개만 숙이는데 선생님 말씀이 내가 현해탄을 건너온 이상 모든 그 쓰라린 고통을 이겨야 된다. 현해탄을 건너왔으니 모든 걸 참고 견뎌라. 역도사는 그날 이후 가혹하다 할 만큼 기미를 혹독하게 몰아붙였다. 그런데 한때는 왜 나만 이렇게 때려신고 하는 것도 상당히 저로서는 불만이었습니다만. 내가 많이 맞아요. 제자들 앞에서 대표로서. 그것이 일본 선수들은 나중에 자기 나라 구리몬, 일본 실험 말을 하면 구리몬이라 한다. 구리몬으로 자기 동포들만 자기 같은 나라 사람만 데리고 있다. 그렇게 내 귀에 들어온단 말이야. 냉혹한 승부사로 외줄타기를 해온 역도사는 그 무렵 사업도 벌이고 있었다. 아카사카에 맨션과 아파트를 세우며 사업가로서도 눈부신 활약을 나타냈다. 역도사는 사업에서도 늘 한 발 앞서 나갔다. 프로레슬링의 황제, 성공한 사업가. 그러나 일본에서의 역도산의 삶은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었다. 私なんかの場合いろんな仕事してますから、もう神経が非常に疲れてますからね、なかなか眠れん時なんかあるんですよ。で睡眠薬を飲んだりなんかしてますけど。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제를 먹었고 또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약을 먹었다. 냉정한 승부사의 길을 걷던 역도산이었지만 술을 마시면 감정이 폭발했다. 한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자기 마음에 항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먹기 시작하면
맛을 모르니까 그 자기 주량을 몰라서 너무 마셔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술을 채면 깡패가 앞에 보이면 무조건 때려요. 저리 가라고. 그런 성질이 있었어요. 링에 오르기가 벅찰 때도 있었다. 하지만 역도사는 쉽게 링을 떠날 수 없었다. 사각의 링은 일본 사회에서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준 곳이자 그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뿌리이기도 했다. 역도사는 팬들에게 사인을 해줄 때마다 투혼이라는 두 글자를 써주었습니다. 그 투혼에는 그의 결연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17살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간 다음 역도산이 고향에 다녀온 것은 1942년과 45년 단 2차례뿐이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가겠다는 그의 다짐은 그러나 조국이 분단됨으로써 쉽게 실현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경기가 없는 날이면 역도사는 고탄다역 앞에 콘고엔이라는 한국 불고기집을 남몰래 찾아갔다. 아, どこに引っ越したい？千葉の幕張の方。幕張に。そのマスターが、力道山さんの友達だったんですよ。そうですね。それは聞いてわかります。あ、そうですか。 불고기집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지만 그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다. ここがそう。何階だったんですか？ここ全部使って全部自分の自社ビルだから。お店1階2階3階までお店だったかな。それでバブルはじく不景気になったんで今向こうですごいですお店何軒もやってるから。奥さん元気ですよ奥さんは。あ、そうですか。바로 이 건물 1층과 2층이 역도산의 고향 친구가 운영하던 불고기집이었다. 역도산에게 고향 친구 진명근은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벗이었다. 진명근 역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미망인 이마모토 씨는 역도산에 대해 남다른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일본 국적으로 살았지만 역도산이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했는지 지금도 그녀는 그때 그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ほとんど来たら夜の1時半か2時頃もううちのお店が終わった頃に力道山がいつも一人で車に乗ってきて2階がありましたから2階に上がって主人といつもでもお店の従業員がほとんどもう帰らせてそれでその後主人とよくもうお酒飲みながらよく故郷の話ばっかですねほとんど。で主人としかあの頃故郷の話する人はいなかったと思うんですよ。北の人があんまりいませんでしたのでだから主人とよくそんな話をお酒飲みながら来てましたね。それでキムチとか焼肉なんか好きでこれはもうしょっちゅうキムチなんか普段食べられないと思うんですよね。だから 일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입에 대지 않던 김치와 불고기였다. 하지만 고향 친구 진명근과 함께한 자리에서 역도사는 고향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남몰래 고향 친구와 단둘이 마주한 술자리. 친구와 술잔을 기울이며 고향 이야기가 무르익으면 어느 순간 역도산의 입에서 아리랑이 흘러나왔다. よく歌ってましたね。アリランの歌なんかやっぱり小さい時に覚えたのかほとんどだからアリランとかトラジとかそんな歌でしたね。一回歌ってみてもらえますか。アリランですか？いいですか？アリランアリランアラリよアリラン焦げるのもかんだナムルボリゴカシミダションドモカ
遊ばる夜なんだ 김치를 먹고 아리랑을 부를 때면 일본의 영웅 역도사는 한국인 김신락으로 돌아갔다. 그 무렵 니카타항 주변에는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다. 역도산이 밤마다 니카타항을 찾아와 서성인다는 것이었다. 수행원도 없이 홀로 자동차를 몰고 니카타항을 찾아온다는 역도산. 그러나 니카타항에서 떠돌던 이야기는 단순한 풍문이 아니었다. 역도산에게 니카타항은 고향으로 떠나는 배를 지켜보고 고향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었다. それは言ってることは間違いないですよ。夜行って夜帰ってくるんですからね、朝までに。行くという話は聞きましたよ。新潟行ってくるんだっていう話は聞いたけど、それ以上の細かい話は僕は聞きません。何回も行ってたんですか？いや、2、3回じゃないですかね。日本の皆さん、さようなら。 니카타항은 1959년 12월부터 북으로 귀향하는 제일 한국인들이 북송선을 탔던 곳이다. 일본의 차별 정책을 벗어나기 위해 들것에 실려서라도 고향으로 가려고 했던 제일 한국인들. 북송교포 제1진 975명을 실은 최초의 북송선이 떠난 후 1968년까지 10년간 그 행렬은 계속됐다. 그러던 1961년 니카타항에 북한의 만경봉호가 들어오던 날, 역도사는 한밤중에 만경봉호에 올랐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역도산이 만난 사람은 17살의 북한 소녀. 바로 역도산의 딸 김영숙이었다. 김영숙은 역도산이 1942년 고향을 방문했을 때 북한에 있던 아내를 만나 생긴 딸이다. 역도사는 그의 딸 김영숙을 17년 만에 상봉한 것이다. 그러나 그날 이후 역도사는 더 이상 딸을 만날 수 없었다. 1963년 1월 8일 역도사는 서울을 방문했다. 일본으로 건너간 지 20년 만에 찾아온 조국 땅이었다. 그러나 역도산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우리말이 아닌 일본어였다. 예, 韓国語でも話しましたが、あんまり韓国語やっぱり子供の時からほとんど使わなかったですからね。ですから偉い人と会う時でも大変失礼します、あんまり言葉を忘れてるのが多いから失礼しますって言って日本語で話して通訳交えて話したりしてましたけど。 역도산의 서울 방문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 중이던 한국 정부의 초청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역도산의 방한 일정에는 의미심장한 현장이 들어있었다. 남북을 가르는 분단의 현장, 판문점이었다. それは僕も分かんない。力道山が反問店行かせてくれって言ったかどうかは僕はそれも分からないですね。ただちゃんとスケジュールには何日目だかに入ってましたからね。 20년 만에 조국을 찾아왔지만 그의 고향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었다. 역도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분단의 허리턱에 멈춰 서 있었다. 그런데 そのうちにいきなりコートを脱いだんです。あの時まだレーカー何度の時にカチンカチンに凍ってる時ですよね。それはもう脱いで僕は持って上着も今度脱いでまた上に乗せてオーバーの上に持ってでとうとう上半身全部裸になって。 その時に力道山こう手を挙げて「うわー!」
역도산의 외침이 남북을 가르는 판문점 상공에 메아리 쳤다. 두 갈래로 찢겨진 조국. 고향을 두고도 부모 형제를 만날 수 없는 이 순간이 그가 찾아온 조국의 현실이었다. その時その前の晩にお兄さんの話聞いてるからそれがバッと出たの。兄さんって僕は聞こえた。その時吉野さんどんな気持ちだったんですか？涙出たでしょって後ろで。この話するの僕はちょっと嫌なんですよ。 판문점으로 향하기 전날 밤 역도사는 요시무라에게 그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있던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前の晩のことはね僕すぐ出てきちゃうんですよ。兄さんのことをずっと僕に聞かせたからね。だからそれで僕はもうここで兄さんって呼んでんだなと思ったからね胸つって。お兄さんのどういう話をしてたんですか？いや兄さんを尊敬してる話をね。 いつであれ相撲すごく強かったっていう話自分が兄さんに仕込み上げられたんだと子供の時からそれで自分も強くなったんだっていう話を一生懸命聞かせて立派な兄さんだってすごいいい人だったらしいですよ兄さんは。 역도사는 분단 조국의 상처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역도사는 알 수 없는 외마디 절규만을 북녘 하늘에 실어보냈다. 그리고 역도사는 다시는 조국 땅을 밟을 수 없었다. 조국 방문에서 돌아온 그해 12월 8일 역도사는 신일본 호텔의 한 클럽에서 야쿠자의 칼에 찔렸다. 술에 취해 야쿠자와 시비를 벌이다 생긴 사고였다. 피투성이가 된 역도산이 선택한 곳은 한 산부인과. 폭력배의 칼에 찔렸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あれひいきだったからね力道山の相撲取りの頃から。だから親しかったんですよ力さんとね。で力ってしょっちゅうある人たち先生先生っつって言ってたからそういう関係であそこ行った。僕はあそこ行くの反対だった。慶応病院とか慈恵病院とかいっぱいあるんですよいい病院が。そういう大きい病院行った方がいいと思ったから僕はそっち行こうって言ったら嫌だっつってそんな行っちゃった。 수술은 대성공이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주치의도 놀랄 만큼 초인적인 회복세를 보이던 역도산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 장폐쇄로 인해 재수술에 들어갔다. 2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9시 50분 역도산은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역도산의 죽음은 일본 전역에 알려졌다. 갑작스런 영웅의 죽음은 일본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역도사는 일본인들에게 제일 한국인이 아닌 일본의 영웅이어야만 했다. 도쿄의 혼몬지사 역도사는 39세의 나이로 이곳에 묻혔다. 남몰래 아리랑을 부르던 전쟁과도 같았던 제일 한국인의 삶. 역도사는 눈을 감은 후에야 비로소 그 고난의 삶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일본인들은 그들의 영웅 역도산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제일 한국인들은 그들의 분신을 만나기 위해
지금도 역도산이 잠든 이곳 혼몬지사를 찾고 있다.